자, 이제 11주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까지는 그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들 하고 IR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테마가 사업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기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사업이라는 거는요, 제일 먼저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 창업가들을 앙트로프로너, 한마디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탐험가라는 어원이 있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쵸? 이런 그 창업가들은 결국은 아이디어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새로운 업,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낸 업이 목표 고객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의 모든 분들한테 어그리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제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제품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면 그런 제품들은 주로 누구만 사고 끝난다? 소위 말해서 얼리 어답터라고 표현하죠. 얼리 어답터들만 사고 끝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업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라든가 창조적인 어떤 머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을 남들에게, 타인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도 목표 고객한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직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직관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업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사업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제3자 타인에게 내 사업과 내 아이템들을 소개시켜주고 제안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제안 노하우예요. 사업 제안 노하우.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사업을 짧은 시간에, 여기 표현한 것처럼 10초 안에 설득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나지 않고도 메일로 설득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SNS로, 한마디로 아주 간단한 매체로도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 제품을 5초 안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SNS에서는. 메일에서는 한 1분 정도 읽어줘요. 1분 정도는. 누가? 메일을 보는 사람이. 그럼 1분 내로 내 메일에 푹 빠져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스피킹.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는 10초, 말이 10초죠. 한 30초 내로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5층까지, 아니면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내 사업의 아이디어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제가 이런 사업계획서 심사를 다니다 보면 진짜 좀 졸린 게 뭐냐면, 발표 시간, 사업계획서 발표 시간을 10분을 줘도요, 그 10분이 모자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10분 동안에 5분까지는 어떤 제품인지조차도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 팔 건데인데, 그 뭘 팔 건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 갖춰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쉬운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사업 제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하지만 투자자 또는 심사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사업 계획은 상대방에게 뭘 해야 돼요? 맞춰 발표해야 된다. 이건 저 위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사업 계획은 아니면 사업 제안은 누구한테? 나의 이 사업 내용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자들은 어떤 게 가장 궁금할까요? 그렇죠. 배당 및 위험 시 대처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망했을 때 내 돈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궁금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감초처럼 내 사업이 근데 수익을 얼마나 낼 거다? 그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배당, 사업 수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뭐 목표 고객은 어떻고요?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 계획에 들어가겠지만 뭐 내 제품의 좋은 점이 이거고요. 그거 안 궁금하다니까요. 그래, 그거는 차별화 요소가 뭔지 있지만 그 내용을 5분 설명할 걸 1분 동안 설명해서 딱 끝내고 가장 많이 설명할 게 뭐예요? 투자자한테는 배당 위험시 대처 방안 사업 수익이에요. 또 예를 들면 동업자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동업자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수익 배분이 제일 중요해. 그쵸? 동업자한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동업자한텐? 맞습니다. 업무가 되게 중요해요. 너는 뭐를 하고 나는 뭐를 할게. 이게 만약에 동업자한테 흐트러지게 되면요, 분명히 헤어집니다. 동업자분들한테는 절대로 뭘 해야 돼요? 동업자분들한테는 니는 이 일에만 몰두하고 나는 이 일에만 몰두할게. 이래야지만 싸움이 안 일어나. 너랑 나랑 그냥 열심히 해보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거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면 서로 핑계를 대기 시작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못하는 거야. 또는 내가 열심히 안 해, 나는 우기지 않겠지? 예,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네가 안 하는 거야. 이걸로 따진다니까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야, 작은 파트는 네가 맡아. 개발은 내가 할게. 아니면 자금은 네가 가져와. 개발 이익은 개발이나 사업 모델은 내가 확보하거나 만들어낼게. 이렇게 정해져야지만 뭐가 돼요? 그 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업무 이런 게 동업자한테는 궁금할 수도 있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수익 배분, 업무, 동업자는 또 어떤 게 궁금해할까요? 그렇죠. 사업 안정성. 그죠?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자와 약간은 비슷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것도 있어요. 업무 관련돼서도 되게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 예를 들면 고객 입장에서 쓰는 사업계획서도 있을까요? 있죠. 여기엔 진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차별화 요소, 차별화 요소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또 어떤 게 들어가줘야 될까요? 그렇죠. 가치 제공을 뭘 해줄 건지, 고객한테 뭘 줄 건지, 그죠? 이 제품의 어떤 내재적인 뿜어져 있는 가치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가성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우리 같은 이제 심사위원한테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뭘까요? 돈 받으면 횡령 안 합니다. 딴 데 안 씁니다.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중요해? 뭐가 있어야 돼요? 견적 같은 게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실현 가능성이에요.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이 사업이 사업화가 됩니까? 예비 창업자들인 경우엔 사업을 진짜 시작할 거야? 중간에 멈출 수도 있거든. 그럼 돈 내고 돈 받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예, 심사 잘못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창업 팀이나 아니면 그 대표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 안 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로저스 투자법인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궁금한 정보를 뭐 해야 된다? 제공해주고 발표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대부분의 투자자 또는 사업계획서 검토자들은 하나의 제안서를 메일이나 문자로 검토하는데 몇 초 이상? 야, 나는 1분 정도는 봐줄 줄 알았더니 10초 이상을 쓰지 않는데요. 어쩌면 3초 만에 휴지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돼요. 첫 줄에. 이러이러한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요? 이러이러한 거, 이렇지요. 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어때야 돼요? 정말 누가 들어봐도, 그래, 이거 진짜, 이거 처리해야 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먼저 뭘 해야 돼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를 던져줘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자, 10초 제한, 그래서 10초 안에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안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은 뭐다? 그렇죠. 직접 만나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이거는 이제 만나기가 어렵거나 약속이 안 잡히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거리가 멀거나 면담 약속을 못 하거나 아니면 누가 투자자이고 경영진인지 확실하게 모를 때, 그럴 수도 있죠. 그 어떤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을 받을 때 그쪽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초면이면 저 조직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메일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원이 여러 명일 때 이건 거의 지금 우리 교육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금 이 교재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금원이 여러 명일 경우 누가 관심이 있는지 확인할 경우, 그러니까 회사면 회사 조직에 한꺼번에 뿌려보면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번, 아니면 회사 대표 메일로 보내면 그 대표 메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담당 부서 담당자에게 이 메일을 토스해 주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컨택 포인트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나서 제일 맥 빠지는 게 그런 거예요. 만났는데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면 진짜 맥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저는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대표 메일이나 대표 문자를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면 대면으로 만나서 내 사업의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직접 만나서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직접 만나서 제안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 제품은 땡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화를 위해서는 이것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당 시정은 이러한 곳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페이지에는 요 첫 번째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 고객에게 이러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목표 고객 니즈 맨날 설명드리는 거예요. 불편한 점 이거에 대해서 땅 때려주면서 뭐가 나와야 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 대안이 뭐야? 이게 제품이나 서비스야. 또는 서비스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겠죠?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입니다. 여기에 근데 덧붙여야 될 게 뭘까요? 세 번째, 맞습니다. 해당 시장은 얼마 정도 크기고 얼마 정도를
수익할 수 있으며 배당은 어느 정도입니다 까지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니면 수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단 먼저 땅 때려 놓고 그 다음에 궁금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전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한 장짜리 냅킨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럴까요? 한 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실 필요가 있는데 그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1페이지 제안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고객, 두 번째가 고객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 세 번째가 그 고객 불편을 해소할 서비스 또는 제품, 네 번째가 목표 고객, 그 시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키맨이 누구인지. 키맨이 뭐예요? 고객 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한 사람. 한마디로 영업사원이 되면 대박인 사람. 키맨이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여기에 접근 전략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아시겠죠? 접근 전략이 뭐예요? 그 키맨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서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를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다고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직접 만나서 제안하는 경우에 해야 되는 행동이고요. 한번 이메일로, 그러니까 이거는 대면이 아니죠. 비대면으로 갔을 때 이메일으로 제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메일 제안의 경우, 이메일 제안할 때 필수 요소가 뭐다? 첫 번째는 주제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확 끌어야 돼, 처음에.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했나 볼게요. 주제, 노인용 칫솔? 나 궁금할 것 같아. 노인에게 최적화된 잇몸관리용 칫솔이래. 이야, 이메일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여기서부터 좀 임팩트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에서 뭐를 해요? 주제는 임팩트 있는 궁금증을 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 아시겠죠? 이메일은 제목부터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장사꾼 같아. 그죠? 제 것도 한번 보시면 제안 이메일이에요. 제안 이메일. 아이고. 자, 제안 이메일을 보낼 때는 메일 링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메일을 많이 하면서 또 메일로도 고객들을 모집하고 고객한테 내 제품, 제 제품은 교육이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심하지만 교육비 빵원 아마존 교육 마감 5월 22일 무한 아이템 제공 가능한 국비 지원 정글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공. 국비 지원 교육 정글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공. 뭔가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죠? 예. 그리고 무한 아이템이 제공된대요. 뭔가 이 셀러들한테는 아마 와닿는 얘기일 거예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뭘 넣냐면 그 가장 중요하고 불편해하는 문제를 딱 던졌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제에다가 먼저 궁금한 내용들이 팍 나올 수 있도록 써주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로 주제문을 써주고 그 다음
그 메일 보내는 사람의 신분을 소개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력 위주로 소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노인형 칫솔을 만드는데 나는 버클리 대학, 오, 명문대네. 뭐 누구누구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형태의 노인형 칫솔에 관한 저의 아이디어를 뭐뭐 씨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해놓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세 번째로는 메일을 보내는 이유가 들어갔죠. 이유이자 뭐가 들어갔어요? 목적이 들어갔어요. 자,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현재 이 부분에 투자하고 계신지요? 저는 제품 모델 스케치를 포함한 1년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뭐예요? 투자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진 아이디어의 개념과 장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해당 상품 서비스의 장점 또는 뭐야 강점, 차별화 요소죠. 그죠? 이거를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차별화 요소, 해당 상품의 강점, 장점, 차별화 요소를 나타내 달라.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궁금하면 전화해, 아니면 연락해. 이게 뭐예요? 당신의 피드백, 연락처, 전화 또는 이메일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라는 겁니다. 이메일도. 왜? 길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좀 포멀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일단 주제에서 관심을 확 끌어 당겨야 되고, 제목에서. 그 다음 내가 누군지, 괜히 생뚱맞을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메일을 내가 왜 보내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그 다음엔 해당 상품의 장점이라든가 차별화 요소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엔 나한테 전화 주려면 여기다 전화 줘 하고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이메일을 쓸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 사업 제안을 할 때 당연히 들어가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메시지라든가 SNS, 그러니까 문자 또는 SNS를 통해 제안을 할 경우는 어떤 필수 요소가 있을까요? 여기도 첫 번째로는 뭐예요? 예, 신분을 무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저는 뭐 교수라서 그럴까요? 여튼 강계석 교수입니다 라고 써고 그 다음에 뭘 써놓으면 일단 스팸으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자, 좋습니다. 하여튼 신분, 더 그러니까 교수들이 책임감이 강하죠. 예. 신분에 대해서 먼저 써줘야 되고요. 두 번째 똑같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 자, 세 번째 아이템, 그리고 제품, 서비스에 대한 뭐예요? 간략한 장점 또는 차별 요소, 장점 소개. 예,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써줘야 되는 게 뭐예요? 연락처. 마지막 약속 또는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뭐씨, 저는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누구입니다. 내 소개. 새로운 매니큐어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저는 시장조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 상품에 대한 상태까지 설명을 했네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뭐뭐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만약 관심이 없으시다면 아무 때나 상계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분을 이것도 예, 싫다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너가 싫으면 누구 하나 또 소개시켜 줘봐. 이 얘기예요. 그죠?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요게 뭐예요? 거절 시 다른 대안을 거꾸로 누구한테? 그분한테 제시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와, 재밌다.
그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교육 신청한 사람이 연락을 안 받으면 저 그렇게 해요. 전화해서 전화한다. 메시지부터 보내요. 자, 이번 교육을 신청하신 땡땡땡님 최종 선발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문자 드립니다. 문자 보시는 대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교육 참여가 힘드시면 문자로 아니오라고 대답만 해주시고 저도 하나 넣어야겠네 이제. 만약 어려우시다면 다른 교육생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써도 되겠다. 그죠? 더 안 들으면 몰라? 여하튼 좋습니다. 그렇게 써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SNS나 이메일이나 비슷하네요. 써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걸 제품 컨셉트 문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품 컨셉 문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뭘 넣어야 돼요? 제품 설명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제품 설명은요, 이 본 페이지 교재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적어야 되는 게 뭐다? 맞습니다. 가치 제공. 그 제품에 고객들은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떤 가치를 가져가는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품 특징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제품 특징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제품 특징은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뭐 어떻게 가격, 두 번째 제품 신뢰도, 예, 그다음 세 번째 사용 편리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적어 주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설치 간편성. 사용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전이라든가 집에다가 사용하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기물 같은 경우에,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관리라든가 설치가 편리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추가 비용. 이건 뭐냐면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냥 영원히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수명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랬을 때 추가 비용 가능성이나 추가 비용 항목 같은 것도 기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좀 이게 반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 사업가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가장 안 좋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 추가 비용이 발생해야지만 제품을 처음엔 팔아먹고 나중엔 뭘로? 저 추가 비용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필수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밥솥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밥그릇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밥을 푸지. 주걱도 있어야 돼. 그쵸? 또 예를 들면 전자책.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자책은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있어야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필수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쵸? 예, 그 다 사야 되니까. 그리고 처리 시간. 이건 되게 중요한 차별 요소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품 스케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도면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예, 제품 스케치. 그 다음 주요 경쟁사, 그 다음 목표 가격, 또 주요 일정해서 여기는 뭐예요? 예, 사업 주요 일정이죠. 사업 주요 추진 일정.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시제품 제작부터 제가 쭉, 예, 시제품 제작부터 블라블라블라 뭐 특허 등록 블라블라블라 쭉 있을 거예요. 이걸 다 적어 주시는데 요 표에 맞게만 적어 주시면 한 페이지에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죠. 요게 뭐예요? 요게 제품 컨셉 문서입니다. 그래서 한 요 항목들을 한 줄씩 정도만 적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제품 컨셉 문서라고 그러고, 사업계획서로 따지면 익스트림 서머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시간은 사업 제안 노하우, 사업 제안을 어떻게 대면으로 할 때는 어떤 필수 항목을 넣어야 되고, 이메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SNS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다음 챕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벌써 11주 차고 12, 13, 14, 14주 차만 지나면 또 기말고사예요. 보통 기말고사는 6월 중순에 보니까요. 뭐 이제 한 2, 3주, 3주, 4주 남았네요. 여하튼 끝까지 유정의미를 받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